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을 황폐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같은 당의 지역 의원들은 원내대표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며 당론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을 황폐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루 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이 이미 황폐화돼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 운운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원내대표 발언이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당혹스러워하며 당론으로 정한 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만 있을 뿐 기업이 없어 부실하다며 혁신도시 기업 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지금 심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된다면 여기를 떠나서 같이 공조 노력해서 이뤄내야 될 그런 정책적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당내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구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들이 모여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대구의 일자리 대책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이 강소기업 지원 그리고 신산업 육성 같은 것들인데요. 네. 이러한 정책을 폈을 때 언제쯤이면 우리 대구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날 보고했던 것들은 대구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육성 이런 부분들도 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기업,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서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일자리는 많죠, 대구에도. 그런 면에서 보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업은 성장시키고 새로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는 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보고했던 성장기업 사다리 정책,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래 신산업을 키우고 그 분야에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키우는 일을 지난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번 임기 마지막쯤 되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구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 한 가지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셨나요?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드렸던 거는 혁신 성장, 혁신 인재 이 양성 정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지역의 기업들을 산업을 키우려고 해도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 맞는 인재를 대학들이 양성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과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우리 지원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우리 대구시와 경북도가 같이 출연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4년 동안 대구로 보면은 5대 신산업 분야에서 한 2,000명의 혁신 인재를 키워서 이 인재들이 대구의 기업들을 키우는 인재로 양성하는 그 부분들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들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불러온 그 지역 경기의 침체, 원인은 어떻게 보시고요? 또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산업구조조정에 실패한 그러한 잃어버린 10년 정도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7년 IMF 오기까지죠. 그때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섬유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7년 IMF는 우리 지역 경제의 한 축이던 건설업의 줄도산을
있던 산업은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은 키워놓지 않는 그 아픔이 지금도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미래의 긴 안목을 내다보면서 산업 구조를 혁신해서 신산업, 미래의 산업, 거기서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된다. 대구시는 지난 4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건 기틀은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시의 대처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1차 이전처럼 수도권 언론 위주로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사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2차 공공 이전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제기함으로써 다시 불을 붙였는데요. 저는 2차 공공 이전 기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는 정부 방침이 2차 공공 이전 없다고 할 때도 지난 3월 달에 이와 관련된 연구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고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의 그런 공간기관들을 대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그 심각한 일자리 문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구 경북 지역 8개 학교에서 또 300여 명의 식중독 의심 증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개 학교 모두 이 특정 업체에 초코 케이크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동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급식 종사자 40명이 고열과 설사, 복통 같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열인 아이들도 있고 발열, 그러니까 약간 미미한 열, 그다음에 두통, 정도 입원한 아이도 있습니다. 학년 전체에 다 유세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 외에도 유치원에서 60여 명, 또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각 20여 명과 70여 명의 식중독 의심 증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에서 1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8개 학교 모두 특정 업체 초코 케이크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이 이제 9월 3일에 납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뭐 추적할 뿐이지 저희들이 뭐 확정 짓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식단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나 꼭 집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들 학교 외에도 대구 지역 2곳, 경북 지역 2곳의 학교에도 해당 업체 초코 케이크가 급식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이번 식중독에 앞서 4개 학교에서 400명이 넘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이틀째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겁니다. 금요일날 중식을 먹고 돌아갔는데 이제 또 일요일날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집단 식중독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들 4개 학교는 개학 이후 한 업체가 위탁 급식을 해왔습니다. 급식소 증축과 보수 때문입니다. 하지만 3차례 유찰 끝에 겨우 위탁 급식 업체가 선정된 데다 3,000원 중반의 급식비로는 품질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4개를 동시에 급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된 상태로 급식을 하고 그래 했는데 교육당국은 집단 식중독 사고를 막겠다며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사가 학생들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 내 급식실 현대화 공사 대상 학교는 750여 곳에 이릅니다. 1년에 이 가운데 30-40여 개 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여름방학 때 시작되는 공사는 개학을 넘겨 10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엔 자체 급식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학교가 위탁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식 단가가 낮은 데다 2-3개월만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체 급식에 비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급식이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급식은 우리가 직접 가서 그냥 물론 점검을 하지만 다시 듣다고 감독을 못 하니까.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도내 학교는 석 달가량 대체급식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위탁급식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소멸 위험 1순위에 오른 의성에서 사촌마을 한 달 살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한국학의 석학인 마크 피터슨 박사가 사촌마을을 방문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위기 극복 해법은 한국식 유교 사상의 원형 복원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전통사회의 대가족은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마크 피터슨 박사는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는 이 같은 대가족 제도의 붕괴에서 촉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 또 잘 살기 위해 생각하는 것 너무 많아. 미국 사람을 비평하고 이기적이다 한 비평인데 난 지금 그 비평을 여기서 해요. 피터슨 박사는 이른바 부계 사회나 남존 여비 같은 풍조는 조선 후기에 시작된 악습일 뿐 조선 중기까지는 평등이 유교 사상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 한국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조선 초기 유교 문화의 원형 복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 초기는 아직까지 평등 상속법 있었고 아들 딸은 똑같이 상속권이 있으니까 제사 집행하는 권능도 똑같대요. 또한 족보. 조선 초기는 족보는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썼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특히 한국의 역사를 침략과 피해의 역사로 규정하는 것은 식민사관일 뿐이며 이제 그 피해 의식을 벗어 던질 때가 됐다고 조언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조금 더 자존심 있게 우리 경제상에 발달하는 것과 똑같이 문화상에 발달한다고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역사를 개선해서 새로 써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피터슨 박사는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원형을 기반으로 지역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뒤에도 대구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 지역은 0.11%, 수성구는 0.26%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투기 지역 확대 등 규제에서 빠진 대구 수성구는 8월 마지막 주 오름폭보다 0.06%포인트 더 상승했습니다. 규제가 확대된 서울도 9월 첫째 주 0.47% 오르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의 태풍에 이어 지진 피해까지 나면서 대구와 삿포로 그리고 오사카를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새벽 지진으로 일본 삿포로 공항이 폐쇄돼 대구 삿포로 간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태풍의 여파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지난 4일부터 폐쇄 중이어서 대구와 오사카 간사이 그리고 괌을 오가는 항공편도 모두 결항 중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청와대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주와 김천 원불교 대표자들의 연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소성리 경찰 철수와 사드 부지 공사와 사드 가동 중단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 등에 촉구합니다. 경상북도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한 경북 선수단 환영 행사를 열고 선수와 감독 등 20여 명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상주시청 사이클 4관왕에 오른 나아름 선수와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경북도청 수영 김서영 선수 등 경북 소속 혹은 경북에 연고를 둔 선수들은 금메달 14개 등 모두 35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최근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지만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 품목을 구입하면 23만 3,8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면 비용은 29만 6천 원으로 전통시장보다 21% 비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